해볼게요. 근데 여기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미리 좀 말씀드리면, 자고로 우리 시험에 요거 출제를 좀 해요. 가산세 중에서. 요거는 좀 암기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가산세라는 게 우리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때리는 게 아니다라고 했죠. 뭐를 잘못해야 되냐면 나쁜 놈. 그죠? 나쁜 놈에 대해서만 우리가 때린다라고 했어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아니 안타까운 애들은 안 때린다라고 했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 이제 무신고는 안 냅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나쁜 놈은 과소신고한 애죠. 그죠? 신고할 게 100만 원인데 30만 원만 신고한 거야. 그죠? 그럼 70만 원만큼 과소신고했으니까 나쁜 놈이고. 근데 문제는 과다신고는 나쁜 놈, 불쌍한 놈. 불쌍한 놈. 맞죠? 많이 내겠다라고 신고하면 세무서가 막 측은하게 바라보겠죠. 돈 많나 보네, 이렇게. 그래서 과다신고는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시험에서는 절대 과다신고다, 과소신고다라고 안 줘요. 맞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 물론 저랑 함께라면 가능하겠죠? 네. 요걸 하기 위해서 사전에 빌드업을 했고, 아무튼 좀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가산세가 원래.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율을 외우셔야 돼요. 제가 가산세 중에서 율 외우라는 거 진짜 외우셔야 됩니다. 알죠?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과소신고한 게 그 부정은 여러분들 챗 GPT한테 물어보시면 딱 뜰 거예요. 알죠?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부정한 행위인지 이게 부정한 행위가 아닌 건 일반이라 하거든요. 알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는 부정을 내지 않고 일반으로 출제해요. 어떻게 출제하냐면 이건 부정이 아니다라고 출제할 때도 있고 일반 과소신고를 적용한다 이렇게 출제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어저께 가산세는 금액 기준도 있고 세액 기준도 있다라고 했죠. 그죠? 금액 기준으로 때리는 건 최종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이 안 나오면 무조건 금액 기준이다라고 했고, 여기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예정신고, 확정신고,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인 신고 들어가면 세액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나오니까 이게 세액 기준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세액, 과소신고한 세액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과소신고한 세액, 여기에 10%입니다. 10% 조말할 때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 제가 좋은 말 할 때라는 거 이해사항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외우셔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가산세 쪽에서 이렇게 신고 관련 가산세 있잖아요. 신고 관련 가산세는요,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지각은 했지만 조금이라도 일찍 오려는 노력을 하면 마치 체벌이 좀 덜 하잖아요, 여러분들. 현실에서는 뭐 똑같이 때리지만, 그죠? 아무튼, 그래서 가산세를 깎아줘요. 깎아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고로 우리가 이제 그 수정신고라는 표현은 과소신고한 걸 제대로 신고하는 걸 수정신고한다라고 해요.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감면이 있어요. 대충 외우시면 안 돼요. 감면이라고 제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감면. 근데 얘네들은 전부 다 어떤 가산세만 적용되냐면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가산세. 요때까지 신고해야 되는데 안 했어? 근데 뒤늦게 신고하더라도 혹시라도 일찍 조금이라도 네가 지각을 하더라도 9시 한 5분에 오면은 좀 봐줄게. 아주 체벌 좀 약하게 할게. 예. 그래서 이름에 신고 불성실 들어가는 가산세만 해당이 된다라는 것도 꽤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뭐가 있냐? 지금처럼 내가 내야 될 걸 신고하는 가산세. 또 있지만 여러분 질문 좀. 영세율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예요, 아니에요? 영세율 사업자. 그렇죠. 과세 아니라면 저랑 싸우자는 거예요. 과세 사업자예요. 그럼 영세율 사업자는 여러분들 납부할 건 없죠? 그럼 신고할 건.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영세율 사업자도 본인의 매출액을 막 1억이면 1억을 제때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7천만 원 신고했다. 또 패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예요. 영세율 매출액 우리 과세 표준이라 하잖아요. 신고 불성실하고 지금 하는 최종적인 신고하는 거 있죠. 맞죠? 둘 다 어차피 최종적인 신고는 맞아요. 요 신고 불성실 들어가는 가산세만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수요 없는 공급 갈게요. 수요가 없어? 공급만 있다. 자, 외워주셔야 돼요. 여기. 그죠? 하 소리 나오죠, 여러분들? 그죠?
좋다라는 거죠. 자, 다행인 게 우리 시험에는 무조건 얘만 내니까 외워주시면 돼요. 뭐냐면 얘.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요거 주로 돼요. 우리 시험에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요거 있죠, 여러분들. 한마디로 얘가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예정신고 때 내가 누락한 거 있잖아요. 예정신고 때 누락한 걸 확정신고 때 하는 거. 그걸 내요. 예정신고 때 누락한 걸 확정신고 때. 그럼 예정신고 때 잘못한 걸 확정신고 때 하면 1개월은 넘지. 둘이 텀이. 맞죠? 하지만 3개월 내는 맞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우리가 수정신고 들어가면은 내야 될 가산세의 75%를 깎아준다. 제발 75%만 외우지 마세요. 감면까지 외우셔야 돼요. 우리는 나중에 가산세를 입력해야 돼요.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과소 신고 납부한 세액 있죠? 과소 신고 납부한 세액이 예를 들어가지고 100만 원이래. 그럼 100만 원에 10% 곱하면 원래 1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10만 원 내야 되는데 혹시라도 네가 예정 신고 때 잘못한 걸 확정 신고 때 낸다면 우리가 75% 깎아주니까 얼마만 내라는 거예요? 25,000원? 25만 원이요? 아니, 그러니까 과소 신고한 세액이 만약에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의 10%인 일단 10만 원 원래 뚜드려 패야 되는데 네가 혹시라도 3개월 이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네가 수정 신고했다면 그때는 75%인 75,000원 깎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75,000원 역하면 어떻게 될까? 지읒되는 거야, 아주 그냥. 25,000원을 내야 된다, 가산세를. 알죠? 그래서 감면까지 제대로 안 외우시면 큰일 나요. 알죠? 요것만 외워주세요. 알죠? 혹시나 선생님, 전 세법을 씹어먹고 싶습니다. 다 외워주고. 네, 그러실 분은 없어요. 네, 방금 했던 건 너무하죠. 세법을 씹어먹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죠? 넘어가고요. 이거 좀 이따 할 거니까 여러분들 설명드릴게요. 좀 이따가. 이거 무시하시고. 자, 그 다음에 납부지연 가산세인데요. 요거는 어차피 컴퓨터가 알아서 다 계산해 주니까 요거는 좀 이따 설명 들으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근데 왜 넣어놨냐면 나중에 혹시나 이제 별도로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 푸시는 분들 때문에 넣어놓은 거예요. 알죠? 어렵지 않아요, 이거. 왜냐면 이건 계산 안 해도 돼, 우리가. 알죠?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7월 25일까지 방금 사례에서 100만 원을 신고 납부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7월 25일까지. 그죠? 근데 언제 신고 납부했냐면 내가 8월 15일날 광복절이 많이 온 것 같다. 8월 14일날 신고 납부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 7월 25일 적고 여기에다 늦게 낸 날 8월 14일 적으면 지가 알아서 계산 다 해요. 알죠? 그래서 여기는 어려워하시는 분들 본 적이 없어요. 알죠?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말 그대로 아까 했던 내가 영세율 매출액이 뭐 1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천만 원만 신고를 한 거예요. 1억이 있는데. 그럼 3천만 원을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런 건데 이제 만약에 수정신고 들어갔다라고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가산세 여기 얘 나오기 똑같이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우리가 수정신고하면은 75% 깎아주겠다라는 거. 당초에 7천만 원을 신고했는데 죄송해요. 3천만 원 과소 신고했네요. 라고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신고를 좀 빨리 해준다면 75% 깎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저랑 같이 할 거고. 자, 됐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저랑 실제 그 유인물 있죠? 유인물.